네, 안녕하세요. 초계사입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래서 오늘은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항목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금입니다. 세금.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부가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세 납부할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 그리고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부담을 하게 됩니다. 먼저 부가세를 한번 살펴볼게요. 부가세는 상품 또는 서비스, 즉 용역이죠. 이거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부가세를 납부를 해야 하는데, 모든 사업자가 부가세를 납부를 하는 건 아니고 생필품을 판매하거나 의료행위 또는 교육 관련 용역을 제공 시에는 부가세가 면제되기도 합니다. 자, 아래에 좀 내려서 부가세가 면세가 되는 항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좀 유의미한 것들이 가공되지 않는 식료품 이런 것들, 뭐 곡물이라든지 육류, 생선 이런 것들은 부가세가 면세가 되고요. 그리고 병의원, 병원, 의원 여기에서 의료보건 용역을 제공할 때는 부가세가 면세가 됩니다. 예를 들면 병원에서 그 100만 원에 병원비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병원이 소비자한테 기본적으로 부가세를 10% 얹어서, 즉 10만 원을 얹어서 소비자한테 11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병의원에서 그 의료보건 용역은 10만 원, 즉 부가세를 부담시키지 않고 소비자한테 부담시키지 않고 100만 원만 소비자한테 청구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학원도 마찬가지죠. 학원도 학원비가 만약에 10만 원이다. 그러면은 여기 부가세 만 원을 얹어서 그 소비자한테 징구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만 원은 징구하지 않고 10만 원만 그 소비자한테 징구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도서, 신문, 잡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을 판매할 때 뭐 2만 원짜리 책이 부가세가 원래는 2천 원에 엎어서 소비자한테 2만 2천 원에 청구를 해야 하는데 2만 원만 소비자한테 청구를 한다. 소비자한테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소득세와 법인세인데, 요거는 그 A부터 Z까지 설명하기에는 너무 양이 방대하니 간략하게만, 그 사업자가 소득이 발생을 하면 항상 세금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는 소득세, 법인 사업자는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업자가 그 직원을 채용을 해서 급여를 지급할 때는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해서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거는 아래에 표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근로소득세 원천 징수라고 하는데, 자, 원천 징수 이행 상황 신고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사업자 같은 경우에 직원을 고용을 했을 경우에 만약에 2월 달에 급여를 지급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2월 21일에 급여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3월 10일, 2월 10일이죠. 2월 10일까지 그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라는 걸 제출을 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 내역을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월 10일에 그 원천징수한 세액을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부가세 같은 경우에 법인의 경우에는 한 1년에 4회 정도 신고 납부를 해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개인은 1년에 한 2회, 그리고 개인 중에서도 간이가세자가 있습니다. 간이가세자는 좀 영세한 규모의 사업자이거든요. 그 영세한 규모의 사업자에게 그 부가세 신고 납부를 자주 빈번하게 하라고 하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신고 납부를 하게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득세, 개인 같은 경우엔 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다음 연도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거든요. 그때 종소세 신고를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해야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엔 법인은 이제 결산 기일이 좀 상이한데, 일반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그 익년도, 즉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인 같은 경우엔 이렇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법인이 있는 반면에 뭐 이런 법인들도 있어요. 7월 1일부터 이거 좀 설정이 잘못됐는데 잠시만요. 이거 왜 이러지? 이거를 다시 한번 끄고, 네, 됐습니다.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엔 7월 1일부터 뭐 6월 31일까지 해서 이런 법인들도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런 법인이 그 이제 우리 국내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법인인데,
그 3월 말 법인, 뭐 6월 말 법인 이런 법인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법인들은 그 신고 납부한 기간이 당연히 3월 31일이 아니겠죠. 이거는 참고 삼아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볼게요. 그리고 사업자는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겠죠.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 기간 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산세, 즉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한 매출액이 그 사업자 등록하기 전에 한 100만 원 나왔다. 그러면 여기에 1%인 만 원만큼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매입세액 공제 불가능. 이건 무슨 말이냐? 사업자가 그 부가세 납부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그 물건을 그 공급을 할 때에는 사업자 같은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하는데, 마찬가지로 물건을 구입을 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야겠죠. 그런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부가세를 공제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매입세 공제가 불가능하다. 요거를 알고 계셔야 되고요. 만약에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지 않아서 이제 기존에 매입한 물건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못 받는 경우 좀 부당하잖아요. 그래서 그 대표자가 주민등록번호 요거를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경우엔 예외적으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요거 참고삼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기 전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승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요거를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다음은 간이가세자입니다. 간이가세자는 공급대가는 만약에 물건이 공급했는데 공급가액이 그 100만 원이다. 그러면 여기에 부가세가 10% 얹어져서 110만 원이 되죠. 요거를 공급대가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공급가액이라고 하고요. 부가세가 합쳐진 금액, 요거를 공급대가라고 합니다. 공급대가라고 하는데, 이 공급대가, 즉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이죠. 이게 8천만 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 시 간이가세를 적용해서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혜택이 있느냐? 일반적으로 간이가세자는 좀 영세한 규모의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영세한 규모의 사업자한테는 부가세를 부담을 시키면은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낮은 부가가치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일종의 혜택이죠. 그래서 간이가세자를 처음에 사업자 등록 신청할 때 간이가세자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간이가세자가 적용이 배제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제 8천만 원 미만이라 할지라도 간이가세자가 받을 수 없는 사업자가 있거든요. 이걸 간략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간이가세자는 좀 영세한 규모의 사업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영세한 규모로 예상되지 않는 그런 사업자를 떠올리시면 되는데, 뭐 제조업이 있고, 그리고 도매업이 있고, 그리고 부동산 매매업.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사고 파는 행위는 부동산 가격이 좀 나가기 때문에 이거는 간이에서 배제가 되고, 그리고 뭐 임대업이 있고, 그리고 뭐 전문직,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 그리고 일반 과세자에게 사업을 양수한 사업자, 일반 과세자에게 양수를 했으니 당연히 그 간이가 배제가 되겠죠. 그리고 전기, 가스, 증기, 수도 사업, 이거 같은 경우에 유틸리티 업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이즈, 규모가 있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간이가 배제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설업도 마찬가지고요. 이 정도로 확인을 해보고, 아닙니다. 이것도 봐야겠네요. 일반 과세자를 적용받은 다른 사업장이 있는 경우, 만약에 사업자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새로 신규 사업자를 하나 팔려고 하는데, 기존에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 과세자가 적용받는 사업자가 하나 있다라고 하면은, 그 경우에는 간이를 적용받지 못하고 일반 과세자를 그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살펴보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자의 형태는 개인이냐 아니면 법인이냐를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개인 사업자는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간편합니다. 설립하는데 전혀 문제가 될 게 없고, 그리고 그 사업자 등록 신청하는 것도 홈택스라든지 아니면 그 직접 세무서에 가갖고 간편하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 사업자는 약간 좀 절차가 개인 사업자보단 좀
절차가 좀 까다롭죠. 그래서 법인사업자는 아무래도 설립 절차를 하는 데 있어서 좀 까다롭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주요 차이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아요. 요거는 이제 향후에 기회가 되면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건데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세금 같은 경우에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를 부담하게 되고요.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를 부담을 하게 됩니다. 세율은 개인사업자는 적게는 6%에서 많게는 45%를 부담을 하는데 법인사업자는 최저세율이 10%, 최고세율이 25%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단순히 세율만 놓고 보면 법인사업자가 최고세율이 낮기 때문에 세율만 놓고 보면 법인사업자로 하는 게 유리하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세율만 놓고 보고 법인사업자를 해야겠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안 됩니다. 생각나는 김에 간략하게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법인이 매출이 아니죠. 그 이익이 한 2억 발생했다고 해볼게요. 2억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세율이 10%가 적용이 되거든요. 그럼 10%를 적용하게 되면은 세금이 2천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세금이 2천만 원이니까 세금을 뺀 당기 순이익이 2억에서 2천만 원을 빼면은 1억 8천이죠. 1.8억입니다. 그러면은 이 법인을 세워서 당기 순이익이 1.8억이 발생을 했는데 주주가 법인의 주유는 개인이죠. 주주죠. 개인이 아니라 주주죠. 법인을 세울 때 대표자 A라는 사람이 100%의 지분율을 갖고 법인을 설립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법인의 돈은 개인 A의 돈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법인과 개인은 별도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아무리 법인의 돈 1.8억 이게 A라는 100% 지분율을 가진 사람이 가져올 수가 없고 일정한 절차를 통해서 법인 돈을 빼올 수가 있거든요. 그 법인 돈을 빼오는 과정 중에 그 세금을 이렇게 징수하는 그런 절차가 또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단순하게 세율, 이 45%와 25% 이런 것만 보고 소득 측면에서 법인이 유리하겠거니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고려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이거 향후에 제가 이제 기회가 되면 이것도 영상을 제작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 장부를 작성을 해야 하는데 간편 장부를 작성을 할 수도 있고 복식북이라고 해서 법인과 같은 그 이제 까다로운 장부를 작성을 해야 되는 사업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법인은 복식북이에 따라서 장부를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외부 감사 제도라고 해서 법인 같은 경우엔 그 규모가 어느 정도 크게 될 경우에 그 이제 회계법인에다가 그 재무제표를 제대로 작성을 했는지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법인은 그러한 절차가 없죠. 그래서 법인과 개인을 간략하게 비교를 해봤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에 확정일자 신청입니다. 확정일자 뭐냐? 일단 사업자가 그 사업을 할 때 있어서 자기 건물이 아닌 이상 임차를 해서 그 사업을 하겠죠. 그런데 건물을 임차를 해서 그 사업을 영위할 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인법이라고 하는데 이 상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고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확정일자. 전세입자의 경우에도 확정일자의 제도가 있는데 자,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뭐가 좋느냐? 확정일자를 받아두면은 만약에 건물주의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간다. 그럴 경우에는 확정일자의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권리자, 즉 후순위 권리자에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좀 이제 뭐랄까 좀 복잡하고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것도 제가 향후에 기회가 되면 영상을 제작해서 추가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과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향후에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에 후순위 권리자에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제 영상을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부가세를 부담을 하고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 소득세,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 법인세를 부담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사업자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었죠. 첫 번째로는 가산세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그런 불이익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소규모 사업자로 예상되는 사업자 같은 경우엔 간이가세자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간이가세에서 배제되는 그런 업종들도 있었죠. 그리고 만약에 내 건물이 아니라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두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될 항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